아산시 올해 첫 추가 경정 예산안 심의 결과 모두 134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박경기 아산시장이 추진하는 사업이 줄줄이 포함되면서 공약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박상돈 천안시장의 공약 사업이 불법 경작에 가로막혀 변경됐습니다. 입장면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 사업 얘기입니다. 세종시 나성동 백화점 부지에 임시로 조성된 풀꽃마당과 주차장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백화점 입점 소식은 여전히 들려오지 않아 시민들의 아쉬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아산시의 올해 첫 추가 경정 예산안 심의 결과 모두 134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박경기 아산시장이 추진하는 사업이 줄줄이 포함되면서 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정부의 2024년 항만기본계획 수정 시 아산항 개발을 포함시키기 위한 개발 논리를 제시하고자 지난 5월 2억 원을 들여 1차 타당성 조사에 들어간 아산시. 타당성 조사 완료를 위해 2차분 용역비 1억 5천만 원을 추경 예산안에 포함시켜 시의회에 요청했지만 불인정 사유로 전액 삭감됐습니다. 오는 2026년까지 곡교천 인근에 이순신 장군의 도전정신 콘텐츠를 담은 놀이시설을 조성하는 테마파크 타당성 조사 용역비도 시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3억 5천만 원이 전액 삭감되면서 사업 재검토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올해 아산시 첫 추가 경정 예산안 심의 결과 일반과 특별회계 54건에 모두 134억여 원이 삭감됐습니다. 삭감 내역에는 항만 기본계획 반영 타당성 조사를 비롯해 이순신 테마파크 조성 타당성 용역비 이외에도 공공승마장 부지 매입비와 삼도수군 통제형 위병 교대식 프로그램 개발비, 남산 근린공원 2단계 토지 매입비와 아산 형통 처리 시스템 구축비 등 박경기 아산시장이 추진하는 사업들이 줄줄이 포함됐습니다. 공공승마장 부지 매입 등 52건 89억 5,034만 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원금 상환 등 2건 45억 800만 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증액하는 것으로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박 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추진 사업 예산마저 삭감되면서 아산시정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 입장면에 시장 공약으로 추진했던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 사업이 다른 곳으로 변경됐습니다. 이유를 알아봤더니 다름 아닌 불법 경작 때문이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시 입장면 일원입니다. 천안시는 시유지 1,500제곱미터에 7억 3천만 원을 들여 노인들의 여가 스포츠 공간으로 그라운드 골프장을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박상돈 시장의 공약 사업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천안시는 이곳에 추진했던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골프장에 원래 들어오려고 했었는데 딴 데로 갔다 그래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예정 부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 경작 때문입니다. 그라운드 골프장이 들어섰어야 할 부지에는 지금도 누군가 불법으로 포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담당 공무원이 수차례 철거를 요구했지만 과태료를 내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철거를 거부한 겁니다. 무릎을 꿇은 건 천안시였습니다. 시는 결국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 장소를 쌍용 2동으로 옮겼습니다. 주민들에겐 입장면에 들어서는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에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 계획이 있어 충분히 설득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단속 권한을 준 자치단체가 불법 행위에 가로막혀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세종시 나성동 일대를 지나다 보면 갑자기 휑한 광경을 목격할 수 있게 되는데요. 바로 축구장 10개에 달하는 크기의 백화점 부지입니다. 세종시 출범 11년이 되도록 재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당분간 백화점 입점은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3년 전 세종시 나성동 백화점 부지에 임시로 조성된 일명 풀꽃마당입니다. 잔디광장이나 메밀꽃밭 등의 테마로 조성되어 있지만 이곳을 지나거나 산책하는 시민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실상 볼거리가 부족한 데다 특히 요즘과 같은 여름철이면
땡볕을 피할 그늘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용하는 사람도 없고 뭐 임시로 해놨다고 하는데 뭐 퀄리티도 별로 그러니까 아쉽긴 하죠. 바로 옆 임시주차장은 그나마 활용성이 낮습니다. 약 1000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조성됐는데 인근 상권을 찾거나 장기 주차하는 운전자들이 주로 이용 중입니다. 하지만 관리가 잘 되지 않아 쓰레기장으로 전락했고 도심 중앙이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해 도시 미관을 해치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이곳 부지가 서둘러 재용도로 개발되길 바랍니다. 대전에서 신세계 같은 데 갔다 올 때마다 아쉬워가지고 나성동에도 이제 백화점이 좀 빨리 생기면 쇼핑도 할 수 있고 더 시원한 것도 더 많이 생기니까 좋을 것 같아요. 실제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백화점 부지 개발 여부는 언제나 주요 관심사이자 주요 논쟁의 키워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관심에도 백화점 입점은 여전히 깜깜무소식입니다. 예전엔 주상복합 개발에 대한 제안이라도 있었지만 최근 들어선 아예 기업의 문의조차 없다는 게 행복청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이상래 행복청장도 지난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어려움을 직접 토로한 바 있습니다. 업자들 입장에서는 일단 기본 인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50만 원 돼야 되는데 행복도시나 세종 전철 앞에도 이제 50만이 안 되니까 저쪽 어디죠? 유성 쪽에 신세계 백화점이 크게 들어가 버리는 바람에 여기다 백화점을 세울 그 메리트가 굉장히 사라진 겁니다. 행복도시 한가운데 허전하게 남아있는 백화점 부지가 언제쯤 재주인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지난해 6일 지방선거 과정에서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천안시의회 김행금 의원이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데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현행법상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원심의 형은 가볍다는 판단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검찰은 김 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세종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질병 매개체인 진드기 분포도 조사를 벌입니다. 이를 위해 연구원은 최근 진드기 조사와 연구를 위한 공식 기관 인증을 마쳤으며 이달 중 세종호수공원과 중앙공원, 전월산 등에서 본격적인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참 진드기에 물려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지난해 세종에서도 3명의 목숨을 앗아간 바 있습니다. 모두 71개 대학이 참여하는 세종시 교육청 대학 입학 정보박람회가 다음 달 14일부터 이틀 동안 정부 세종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수도권 주요 대학 20곳을 비롯한 4년제 대학 57곳과 전문대학 14곳이 참여합니다. 또 대학별 대학 입학 사정관과 함께하는 80개 1:1 상담 공간이 운영되고 대학생 멘토단의 1:1 진학 멘토링과 토크 콘서트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모두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실질적인 종합 대입 정보 공유에 장유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이야기와 알찬 정보를 콕 집어 뉴스로 읽어드리는 김선욱 기자입니다. 오늘 또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와 활기찬 우리 이웃들의 소식으로 전합니다. 뉴스 클리핑 시작합니다. 여러분 서고 이동영 선생 잘 알고 계시죠? 천안 남부파출소 오거리에 동상으로 우뚝 서 계신 분이랍니다. 우리 고장 천안에서 태어나셔서 목천 용현저수지 바로 옆에 생가가 있는데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탄생시킨 임시의정원의 의장으로 큰 일을 하신 위대한 분이시라는 것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는 28일 오후 7시 천안시청 봉서홀에서 이동영의 삶이 곧 역사다라는 주제로 도솔 아카데미가 열립니다. 이번 강연은 대한민국 근대사의 물결 속에 독립의 밝은 등불이 되었던 이동영 선생의 삶과 발자취를 살펴볼 텐데요. 강연은 벌거벗은 한국사 등 다수의 방송에 출연해 올바른 역사 인식을 전하고 있는
최태성 한국사 강사를 초청해 진행합니다. 특강은 별도의 신청 없이 시민 누구나 무료로 천안시청 봉서울에서 들을 수 있으며 당일 오후 6시부터 선착순으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시는 도설 아카데미 강연에 더욱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번 특강부터 시간대를 평일 오후 2시에서 오후 7시로 조정을 했고요.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 평생학습 포털이나 평생교육팀 041-521-5310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똑똑똑. 지금 시기가 농촌이 조금은 여유가 있을 계절이죠. 한 해 농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모내기를 마친 시기이니까요. 더구나 코로나로 몇 년 동안 주민들이 다 함께 모여 하하호호 할 수도 없어서 많이 아쉬웠을 텐데요. 이런 아쉬움을 훌훌 털어버리는 천안시 동면에서 제9회 동면 주민화합 한마당이 성황리에 열렸네요. 동면 주민화합 한마당은 동면의 상징적인 장소인 천동초등학교에서 무려 5년 만에 열렸으니 정말 즐거우셨겠습니다. 행사는 마을 주민과 기관단체장, 기업인 등 400여 명이 참석을 했는데요. 죽게 1, 2 마을 주민들의 흥겨운 사물놀이 공연을 시작으로 제1부 명랑운동회, 제2부 노래자랑이 진행되며 주민들이 화합을 다졌답니다. 이와 함께 주민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부지런한 경품까지 지급되어 주민들의 흥을 한껏 돋궜고요. 주호웅 이재현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5년 만에 열린 의미 있는 행사인 만큼 주민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어서 고맙다고 전했습니다. 다 함께 똘똘 뭉친 멋진 동면 최고! 최고! 자, 오늘 마지막 소식은 아산시로 갑니다. 여러분 헌혈 얼마나 하고 계신가요? 저도 사실은 마음은 있는데 잘 실천하지 못하고 있어서 오늘 같은 소식을 전할 때면 정말 미안한 마음이랍니다. 그런데요, 아산시 보건소가 사랑의 헌혈에 꾸준히 참여하고 또 지원해오고 있어서 모범이 되고 있답니다. 이 같은 혈액사업 발전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적집사사 대전, 세존, 충남 혈액원으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답니다. 짝짝짝. 아산시 보건소는 지난 2019년 헌혈의 집 아산센터 개소를 지원을 했고요. 2019년부터는 5년 동안 아산시 헌혈센터 방문자와 단체 헌혈자들에게 연 3천만 원 상당의 아산사랑 상품권을 제공했답니다. 이 같은 지원 덕분에 아산시 관내 의료기관에 안정적으로 혈액을 공급해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고통을 줄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답니다. 장동민 아산시 보건소장은 헌혈사업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대한적십자사와 헌혈운동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산시 보건소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큰 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소식은 어떠셨나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소식 맞지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을 위한 행복 도우미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각 전국 SK브로드밴드 지역 채널의 주요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입니다. 서울시가 생태 보존과 동시에 남산 활용을 극대화하는 지속가능 남산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예장공원에서 남산 정상부까지 친환경 곤돌라를 설치하고 스카이워크와 야외숲 박물관 등 여가시설을 확충한다는 계획입니다. 돔구장과 복합 쇼핑몰이 결합된 세계 최초의 멀티 엔터테인먼트 공간이 청라에 들어섭니다. 2027년 준공될 예정인데 프로야구와 각종 공연 등으로 연간 2,500만 명이 즐겨 찾을 걸로 기대됩니다. 6.25 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한 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전북지역 보훈수당이 타 지자체에 비해 적다는 지적입니다. 전북도와 전주시 등은 수당 인상에는 공감하지만 당장은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주말 대구 도심에서 열린 퀴어 문화축제 중 경찰과 행정이 충돌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후폭풍이 불고 있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반대 주장을 펴면서 전국적 관심을 끌었는데 급기야 경찰과 행정의 충돌로 이슈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통 온라인을 통해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생활 정보를 얻고자 할 때는 포털 사이트에서 지자체 이름을 검색하고 링크를 통해 누리집에 접속한 후 확인하게 되는데요. 세종시청 누리집 사용자들은 이런 수고를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런지 김우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세종시를 쳐봤습니다. 그러자 화면 가장 상단에 세종시청 공식 누리집이 표시됩니다. 접속 링크만 보이는 다른 지자체 검색 결과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누리집 안내 색상도 세종시 정체성을 담은 보라색입니다. 네이버가 지자체나 공공기관 대상으로 처음 선보인 검색 엔진 최적화 시스템이 적용된 결과입니다. 네이버하고 공공검색 특화에 관한 협약을 맺은 바가 있는데요. 시에서 알고자 하는 고용정보, 복지정보, 그다음에 행사정보를 아주 쉽게 검색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네이버에 세종시나 세종시청을 검색하면 별도의 누리집에 접속하지 않고도 시에서 알리는 공지사항이나 행사정보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일자리 지원센터와 같이 시 누리집에서 사용자들이 자주 찾는 주요 사이트 바로가기나 핵심 키워드 검색도 가능합니다. 번거롭게 여러 사이트를 따로 찾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공공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이버와 검색 엔진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시민이 친화할 수 있는 접근성을 강화시키고요. 시민 친화적인 프로그램을 같이 해서 교육이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이런 것 같이 확대할 예정입니다. 한편 세종시 사생활권에 조성 중인 네이버 제2 데이터 센터는 올 3분기 중 완공될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의 주인공 유진초이의 실존 인물을 아시나요? 유진초이 캐릭터로 재현된 황기환 등 주권을 되찾고자 해외로 나가 끊임없이 한국 독립을 역설했던 열사들이 있습니다. 독립을 향한 열사들의 치열한 자취가 독립기념관 특별기획전에 담겼습니다. 강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스위스 루체른에서 열린 만국사회주의자 대회의 결의문과 임시 헌장.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치열한 외교전 끝에 만국사회당 대회에서 한국의 독립을 인정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유진초이의 실존 인물인 독립운동가 황기환이 백일교와 나눈 서한입니다. 파리에서의 독립활동 지지에 감사를 표하며 향후 국제연맹을 통해 한국의 독립운동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포부가 담겨 있습니다. 모두 세계적으로 독립을 승인받고자 했던 결의의 상징물들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을 되찾고자 국제 흐름을 기민하게 포착해 독립을 호소했던 열사들의 자취가 담긴 특별기획전이 개막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총 56점이 전시가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루체른 만국사회주의당 대회에서 발표되었던 선언문과 그리고 임시 헌장이 전시가 되었는데요. 이 자료는 네덜란드에서 그 원본이 공개가 되었으나 국내에서는 최초로 이번 전시를 통해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워싱턴 회의로 향하는 이승만 박사와 그 일행을 담은 희귀 영상도 공개됐습니다. 또한 국제사회의 독립을 호소해 장벽을 허물어간 과정을 전시 1부에서 3부에 이르며 점차 낮아지는 전시벽 외관으로 표현해 온전한 독립을 이루고자 국제회의를 매개로 활약했던 열사들의 치열한 의지를 담아냈습니다. 세계 독립운동에서 하지 못했던 걸 우리 한국이 한 것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국제회의인데 우리는 바로 이런 국제회의 여기에 많은 대표들이 파견하고 해서 독립을 알렸고 결국 그 성과로 우리가 독립을 쟁취할 수 있었다. 초대받지 못한 국제회의 무대 속에서도 끊임없이 독립을 호소했던 열사들의 모습은 오는 8월 20일까지 독립기념관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BTV 뉴스 강현준입니다. 다음 달부터 천안시 상하수도 요금의 가상계좌 납부은행이 기존 한 곳에서 4곳으로 늘어납니다. 천안시 맑은물 사업본부는 요금 납부에 대한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농협은행 한 곳에서 하나, 국민, 신한은행 등 3곳을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본부는 이번 가상계좌 납부은행 확대로 시민들의 편의는 물론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천안 추모공원 화장장과 봉안시설의 사용료가 다음 달부터 일부 인상됩니다. 우선 화장장의 경우 천안 시민은 기존과 같이 10만 원으로 유지되지만 충남과 충북, 세종 등 준관내 지역은 기존 20,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그 외 지역은 5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각각 오릅니다. 또 봉안시설은 관내 사용료를 개인은 한 기당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부부는 한 기당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천안시는 지난 10년간 사용료를 동결했지만 전기료 등 운영비 상승으로 인해 현실화가 불가피해 인상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시의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한도가 건당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세종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관련 조례 개정안이 다음 달 10일부터 공포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숨은 세입을 발굴하거나 체납액 징수에 특별한 공적을 세운 시민과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에는 지급 한도 금액 상향뿐만 아니라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 개선으로 실제 세입이 증가한 경우 3년 동안 최대 1,500만 원까지 지급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세종시가 다음 달 말까지 시민 대상과 명예시민 수상 후보자를 접수합니다. 우선 세종시민 대상은 지역사회 개발과 교육, 문화, 체육, 사회봉사, 효행, 특별 공로상 등 총 4가지 부문에서 각 부문별 수상자 1명을 선정하게 됩니다. 자격 요건은 부문별 공적이 현저한 사람으로 공고일 기준으로 세종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지만 특별 공로상은 별도 거주 제한이 없습니다. 또 명예시민은 외국인 재외동포나 다른 시도 인사 등 세종시 위상을 제고하고 지역 발전에 공로가 큰 각계 주요 인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과 제출 서식은 시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면 됩니다. 폭염 속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열기가 계속되는 날엔 특히 온열 질환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는데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외출 자제를 통해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됩니다. 네. 나라가 있어야 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죽는 거 이런 걸 몰라요. 그때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다 가면 다 죽으니까. 네. 그때는 일선에 가면 다 죽는 줄 알았지 사는 생각은 안 했거든요. 그 목숨 바치고 싸운 것이 지금 생각하면 참 보람 있죠. 네, 목숨 내고 싸운 거.